환호음과 만기 산정에 관련된 국제표준은행 관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B1 단락인데요. 자, 환호음. 신용장에서 요구됐다면, 자, 환호음은 신용장에서 명시된 드로이, 환호음의 지급인 앞으로 발행을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호음의 드로이는 신용장, MP700에 쓸린 신용장에 42번 A 필드에 드로이라고 기재됩니다. 드로이. 자, 그래서 드로이가 예를 들면 여기 ABC뱅크다. 자, ABC뱅크라고 하게 되면 자, 환호음상에 들어있는 ABC뱅크가 됩니다. 자, 환호음의 양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Bill of Exchange, Bill of Exchange. 자, 환호음이 되어 있고요. 환호음의 우측에는 이제 발행자인 수익자 이름이 나오고 환호음에 들어있는 이렇게 2 이하의 어떤 당사자고입니다. 그래서 이 환호음에 들어있는 신용장에 명시된 42번 필드에 있는 A가 기재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신용장에서 환호음을 요구하는 경우에, 자, 환호음을 요구하는 경우는 신용장에 46번 필드에 요구되는 서류에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42번 A 필드에 환호음의 드로이가 기재가 되고요. 자, 그리고 42번 C 필드에는 자, 테너. 환호음의 만기가 기재됩니다. 그래서 신용장에 MT700에 개설되는 신용장에 42번 A와 C 필드가 있으면 아, 이건 환호음을 요구하는 사항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환호음의 드로이는 이 환호음상의 좌측에 2 이하에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환호음은 필요하다면 신용장에 명시된 지급인을 하여 발행돼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신용장 거래 관련해서 환호음을 심사를 할 때 실제 은행에서 다음에 설명드릴 ISBP B2부터 17단락에 있는 내용에 의해서만 심사를 합니다.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환호음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실제 환호음상에 뭐 추가적인 정보가 많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은행은 심사를 하지 않는다. 오직 환호음 심사, 신용장 토론 규칙에 따른 그 신용장에 의해 그 환호음에 대한 서류 심사를 하게 되면 다음에 설명드린 B2에서 B17까지의 내용에 의해서만 환호음을 심사한다는 점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환호음이 기재가 되는 경우에 환호음에 기재되는 테너. 자, 환호음에 기재되는 테너는 42번 C 필드예요. 그래서 이 테너가 보통 만기 조건, 기한 조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신용장에 42번 C 필드에 뭐 at site다. at site라고 하게 되면 똑같이 site라고 기재를 하면 되고요. 아니면 기한부 30days after BL date 아니면 뭐 다른 조건이 있으면은 신용장에 지시된 대로 환호음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용장의 42번 C필드에 자, 42번 C필드에 자, 테너가 기재가 되는데 이 테너가 사이트 이해 방식이에요. 사이트 이해 또는 뭐 특정 사이트 기간 이해. 여기는 이제 기한부 방식이죠. 여기는 이제 일람부 방식이고 이거는 기한부 방식. 자, 그래서 일람 출급이나 일람 후 정기 출급 이해 만기를 요구하는 경우에 자, 이런 경우는 기한부 방식인데 기한부가 예정 만기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 days from 뭐 BL date 또는 뭐 다른 인보이스 데이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간 이 환호음 만기가 사이트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 자,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 중요한 거는 뭐냐? 그 환호음 자체에 있는 정보로부터 만기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여야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은 환호음을 가지고 다른 정보가 없이 오직 환호음만 가지고 만기를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한부 거래에서 수익자가 신용장 조건에 따라 환호음을 작성을 해서 환호음의 드로이, 뭐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입니다. 개설은행에 보내주면 개설은행은 이 환호음을 인수를 하고 그리고 이 환호음을 자신이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제시자한테 반환을 해줍니다. 그럼 제시자는 은행에서 인수한 환호음을 가지고 다른 금융시장 가서 은행이 인수된 환호음에 대해서 조기 할인을 요청을 하죠. 자, 그러면은 할인한 당사자는 이 은행이 인수한 어음이기 때문에 은행의 신용을 믿고 은행의 신용을 믿고 이 환호음을 할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만기에 이 환호음의 인수자인 은행한테 환호음을 제시해서 환호음 대금을 사안받습니다. 자, 그런데 환호음을 갖고 있는
그 환원 할인자가 환원 자체로 만기를 산정할 수 없으면 어느 기간까지 이자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환원의 인수자한테 환원을 제시해서 청구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표준행 관행 에서는 그 환원이 사이트 또는 기한부, 일나무 정기출급 방식이 아닌 경우에 환원 자체로 만기를 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원 자체로 만기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수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환원 자체로 만기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참, ISBP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원의 만기가 60데이스부터 비로블 레딩 데이트야. 60데이스부터 비로블 레딩 데이트. 자, 그리고 BL 데이트가 5월 14일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만기를 환원을 표시할 때 어떤 방식들이 있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신용장에서 요구된 환원의 만기를 그대로 적어주는 거야. 자, 그렇지만 실제 환원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그 BL 데이트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BL 데이트를 추가적으로 기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환원의 만기는 60데이스부터 BL 데이트다. 그런데 이 BL 데이트가 2013년 5월 14일이다라는 거야. 그럼 만기는 5월 14일 다음일로부터 60일째 된 날이 만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BL 데이트 대신에 구체적인 그냥 BL 데이트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 60데이스부터 BL 데이트. 자, 그러면 이 만기는 5월 14일 이후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만기구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럼 이 환원을 보유한 당사자는 이 환원만 가지고 만기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60데이스부터 BL 데이트라고 기재를 해주고, 그리고 환원 자체에 이 BL 데이트가 몇 월 며칠이다라고 기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테너의 60데이스부터 BL 데이트가 기재가 되고, 환원 어느 면에 어떤 곳에 BL 데이트가 5월 14일에 기재를 하게 되면 환원 보유자도 만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이제 기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또는 이제 그 환원의 만기를 60데이스 데이트 on 드래프트 데이트 데이트, 그리고 그 환원의 그 발행일이 BL 데이트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 환원 보유자도 환원의 만기는 발행일 다음일로부터 60일이기 때문에 그 만기를 실제 이제 선화증권 기준으로 만기를 측정하는 거고 동일하게 만기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만기를 적어주는 거예요. 자, 만기가 2013년 7월 13일이다. 자, 60데이스부터 BL 데이트인데 BL 데이트가 5월 14일이에요. 그리고 5월 14일부터 다음일로도 계산해서 60일째 되는 날이 7월 13일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특정 만기를 그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원 만기 산정할 때는 그 환원 보유자가 환원 자체만으로 만기를 산정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거고, 그 방식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원 보유자가 어쨌든 환원만 가지면 만기를 산정할 수 있으면 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환원 만기 관련해 갖고 BL 데이트란 말을 쓰는데, 자, 60데이스부터 BL 데이트다. 자, 그럼 BL 데이트가 뭐냐라는 겁니다. BL 데이트. 자, 이 BL 데이트는 그냥 10month 데이트가 됩니다. 10month 데이트. 10month 데이트가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신용장 토일규칙 20조에 해당 선화증권 관련해서는, 자, 발행일과 별도의 본선적재일, 변선적재일이 다른 경우에는 어떤 일자가 만기일이 된다고, 어떤 일자가 10month 데이트 된다고 규정을 했죠. 예. 자, 이런 경우는 온보드 일자, 발행일 전후 여부 상관없이 온보드 일자가 10month 데이트가 된다. 그래서 그 10month 데이트가 BL 데이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보드 데이트는, 자, 선화증권의 발행일보다 빠르거나 아니면은 늦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일 전후 여부 상관없이 온보드 일자가 BL 데이트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온보드 데이트는 신용장 특수가 규정하고 있는 10month 데이트가 됩니다. 10month 데이트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만기 관련해서 프롬과 애프터, 60데이스 애프터
BL 데이트, 60days from BL 데이트 관련해서 자, from과 after, from과 after는 동일한 의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기를 산정할 때 from과 after는 동일한 의미고, 자, 그리고 시작은 그 일자, 해당 일자 다음 일자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 관련해서 from과 after를 산정을 할 때 해당된 일자를 배제하고 계산한다. 그리고 from과 after는 동일한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기가 10days after 4월 14일이다. 또는 10days from 4월 14일이다. 자, 이런 경우에 from과 after는 해당 일자를 배제하기 때문에 4월 15일부터 계산해서 30일째 되는 5월 14일이 다 만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rom과 after 관련해서 만기 관련해서는 동일한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용장에서 선화증권가 환호음 발행일을 요구하면서 환호음의 만기를 뭐 선적일자로 며칠 또는 선적일로부터 며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제시된 선화증권상의 물품이 자, 어떤 선박에서 양화돼서 다른 선박으로 다시 선적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 그래서 신용장에서 선화증권 제출을 요구하고 신용장에서 환호음과 선화증권의 제출을 요구하고 환호음의 만기가 선적일로부터 또는 선적일 후부터 며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 선화증권이 제출되는데 선화증권이 하나의 선화증권이 제출됐어요. 여기서는 미러블랙이죠. 미러블랙은 단수래기 때문에 자, 하나의 선화증권이 제출되는 경우에, 자, 그리고 물품이 그 언로딩 됐다가 다시 리로딩, 환적이라는 것이죠. 자, 환적에서 양화된 걸로 나타낸 경우에, 자, 그런 경우에, 그리고 이제 본선적재 부기에는 복수의 본선적재 부기가 있습니다. more than one dated onboard notation이죠. 그래서 복순선 적재 부기가 복수로 있는 겁니다. 복수에 있는 경우에. 자, 그래서 그 하나의 선화증권의 온보드 뭐 4월 1일이다 또는 4월 3일. 자, 그래서 복수의 본선 적재 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선박명이 달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물품을 운송 중에 내렸다가 다시 재직장하기 때문에 복수의 운송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만기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은 뭐냐? 가장 빠른 일자 기준으로 만기를 산정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용장에서 환호음과 선화증권 제출을 요구하고 하나의 선화증권에 자, 복수의 본선적재 부기가 기재가 된 경우에, 자, 그리고 이 본선의 그 복수의 본선적재 부기가 된 경우에 자, 적재된 선박명은 전부 다 다른 경우입니다. 자, 다른 경우에는 가장 빠른 일자 기준으로 만기를 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기를 산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신용장에서 10month를 유로피안 포트로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선화증권상에, 하나의 선화증권상에 온보드 일자가 베슬 A에서는 더블린에서 5월 14일, 그리고 그 로테르담에서는 5월 16일 날 선적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화증권에 복수의 본선적재 부기가 있고,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선박명이 다르죠. 여기는 A라는 베슬이고 여기는 B라는 베슬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만기를 산정할 때는 어떻게 되냐? 만기를 산정할 때는 가장 빠른 일자 기준으로 만기를 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월 14일부터 60일째 되는 일이 만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신용장에서 똑같이 그 선화증권과 환호음의 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만기 똑같이 60days after 또는 60days from 그 BL date인데요. 자, 이런 경우는 하나의 선화증권이 제출이 되고, 자, 그리고 동일한 그 선박이 있는데, 자, 동일한 선박에서 이 본선적재 부기가 복수로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more than one dated onboard notation이죠. 자, 그래서 하나의 선화증권의 온보드, 자, 복수의 본선적재 부기가 있는 겁니다. 4월 1일, 4월 3일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자, 앞에 있는 내용과 다른 점은 뭐냐? 여기에는 동일한 same vessel이에요. 자, 그래서 동일 운송수단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동일 운송수단에 하나의 선화증권에 복수의 본선적재 부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늦은 일 기준으로 만기를 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장 늦은 일자 4월 3일 기준으로 만기를 산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례를 보시게 되면
자, 신용장에서 그 운송의 시작을 유러피안 포트로부터 시작을 하기로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선화증권이 제출됐는데 이 선화증권상에 자, 물품이 베슬 A에 자, 더블린에 5월 14일날 선적이 됐고, 자, 그리고 세임 베슬이죠. 동인 베슬에 로테르담에서 5월 16일날 적재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만기는 언제가 되냐? 자, 이런 경우에 만기는 자, 가장 늦은 일자 5월 16일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늦은 5월 16일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운송수단이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빠른 일자 기준이 되는 거고요. 운송수단이 동일하다면 가장 늦은 일자 기준으로 만기를 산정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서 이제 신용장에서 똑같이 환원과 선화증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내용과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앞에 있는 두 조건인 경우는 오직 운송서류, 선화증권이 한 번만 제출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모아된 원셋 오브 비로 블레딩이죠. 자, 그래서 선화증권이 복수로 제출되는 경우입니다. 선화증권이 복수로 제출되는 경우. 자, 선화증권이 복수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자, 가장 늦은 일자, 가장 늦은 온보드 일자 기준으로 만기를 산정한다,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화증권이 복수로 기재되는 경우에 1, 2, 3개 분선 그 선화증권이 있고, 자, 온보드였고, 뭐 4월 1일, 4월 3일, 4월 5일 이렇게 기재됐다고 하게 되면 실제 운송수단이 동일한지 아니면 운송수단이 다른지 여부 상관없이 항상 가장 늦은 일자 기준으로 만기를 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정리를 해버리시면, 자, 우리가 이제 그 본태적재 부기가 복수가 있는데, 자, 복수의 선화증권에 기재됐다면 가장 늦은 일자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본태적재 부기에, 하나의 선화증권에 본태적재 부기가 복수로 있는 경우에 선박명이 동일하면 가장 늦은 일자, 선박명이 다르면 가장 빠른 일자 기준으로 만기를 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뭐 사례를 한번 더 봐야 되겠네요. 관련해서. 네. 이해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B3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선화증권의 환원의 만기 관련해서는 선화증권 기준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신용장에서 에어웨빌 제출 요구하는 경우에 아니면 다른 운송서류 아니면 다른 운송서류 제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용장에서 환원에서 실제 일자를 사용한 만기를 기재하는 경우에 그 일자는 신용장 조건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장에 나타난 환원의 만기가 60days after BL date다. 그리고 BL date가 5월 14일이라면 실제 계산된 실제 만기를 7월 13일에 기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자를 사용해서 만기를 기재하는 경우는 그 일자는 신용장 조건을 정확히 반영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환원의 만기가 사이트 조건입니다. 일나무 정기 출급인 경우에. 자, 60days after 사이트 조건인 경우에 만기는 어떻게 산정해야 되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첫 번째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Complying Presentation. 자, Complying Presentation은 뭐냐면은 신용장 토일규칙 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Complying Presentation은 신용장 자체 조건, 그리고 적용 가능한 신용장 토일규칙, 그리고 국제 표준화 가능에 일치하는 제시를 Complying Presentation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Complying Presentation은 하자 없는 제시가 되죠. 그래서 서류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 자, 하자가 없는 경우에 만기는 어떻게 산정하냐라는 겁니다. 만기는 자, 은행에 제시한 그 일자 다음 일로 또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은행이 누구냐면은 The draft is drawn on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환원 관련해서 draft 자, drawn on이라는 것은 뭐냐? 환원의 지급인을 누구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원의 지급인은 MT 질백으로 개설되는 신용장의 42번 A 필드의 주로이가 되죠. 자, 주로이. 자, 그래서 이 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환원의 주로이에 제시된 그 다음 일로부터 만기를 산정한다는 겁니다. 자, 하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non-complying presentation. 그 일치하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만기는 언제 산정되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자, 주로이 뱅크가, 환엄의 주로이가 has not provided notice of refusal.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하자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은행은 결제나 매입을 거절할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하자가 없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자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은행에 제시된 다음 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만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자가 있었지만 하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자, 만기는 그 은행에 제시된 다음 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만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환엄의 주로이가 그 이슈잉 뱅크, 개설은행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개설은행이 하자 통지를 보냈어요. 자, 하자 통지를 보내면은 개설은행은 결제를 거절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설은행이 결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권리 포기 웨이버를 하는 거죠. 웨이버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그런 경우는 애플리컨트가 권리 포기에 대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애플리컨트는 뭐 서류에 하자가 있어도 내가 결제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개설은행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웨이버를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개설 의뢰인의 웨이버가 개설은행을 구속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개설의뢰인은 물품을 가져가고 60일 후에 부도가 나게 되면 그 위험을 개설은행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개설은행이 업세트, 그런 웨이버 요청에 동의한 다음 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만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주로이 뱅크가, 환엄의 주로이 뱅크가 아덜된 이슈잉 뱅크예요. 자, 이슈잉 뱅크에서 이거는 그 환엄의 개설은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뭐 신용장의 지정은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용장의 확인을 추구한 확인은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개설은행이 아닌 은행이 환엄의 지급인이고, 자, 그 은행이, 자, 노티스 오브 리퓨절, 하자 통보를 보냈습니다. 하자 통보를 보낸 경우에는 이 만기는 뭐냐? 자, 개설은행의 인수통지, 인수통보 다음 일로부터 60일이 되는 일자가 만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신용장의 확인은행 또는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은 자신이 하자 통지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신용장 조건에 따라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기가 통보 오는 경우는 개설은행이 인수를 통보한 다음 일로부터 만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은행, 뭐 확인은행이나 지정에 따라하는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의 인수통보 후에 뭐 추가적으로 뭐 요구하는 뭐 의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자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기에 또 지급하겠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만기는 뭐냐? 만기일의 결제 의무는 오직 개설은행이 결제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확인은행이 하자 통지를 하고 그리고 개설은행은 또 인수 통보를 오고 인수 만기를 확정되는 경우에 그 만기는 오직 개설은행만을 구속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엄의 주로이는 환엄의 그 제신, 그 주로이 뱅크는 제시자한테 만기일이 언제인지 통지해주고 확인해줘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프터 사이트 조건인 경우는 만기가 언제인지 그 제시자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시자한테 이 만기가 언제인지 그 확인해줘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엄 만기 관련해서는 이 방식이 available가 뭐 인수 방식 아니면 매입 방식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환엄을 요구하지 않는 deferred payment, 연지급 방식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SBP B 섹션에 관련된 내용들은 환엄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실제 만기는 그 환엄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자, 그래서 이 인수 방식뿐만 아니라 매입 방식 그리고 그 연지급 방식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B7에 관련된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만기가 있는 경우에 대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되냐랍니다. 자, 만기가 있는 경우에 만기가 되는 은행 영업일 내 즉시 이용 가능한 자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기 때 다시 어음을 끌어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그 현금화시킬 수 없는 수단으로 그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만기에 지급지에서 즉시 이용 가능한 자금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환호의 만기일이 non-banking day,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은행 영업은 어떻게 되냐? 자, 그런 경우에 만기는 그 일자, 만기, 듀데이트가 만기거든요. 그래서 머추리티 데이트랑 똑같아요. 그 만기일 다음에 첫 번째 은행 영업일에 만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원 만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첫 은행 영업일로 만기가 연장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레이스 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레이스 데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지급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 시간을 유예 기간을 이제 그레이스 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레이스 데이 관련해서는 자, 그 실제 만기일에 추가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만기일이 몇 월 며칠이라고 하게 되면 이 만기일 때부터 돈을 그 지급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이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고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승인도 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어음이 만기가 있는 경우는 이 만기일에 그레이스 데이가 지급 유예 기간이 추가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만기 산정할 때는 자, 그 합의된 만기일에 자, 그 일자가 추가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금을 지급할 때는 그 그레이스 데이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만기를 이제 시종장 조건의 조건으로 부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정된 만기일에 대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